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50대의 여자입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평생을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혼을 하니 주변에서는 다들 놀라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나이에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 중에 사람 팔자는 살아봐야 안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대로 살아보기 전에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고 결혼 생활이더군요.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 동생 하면서 지내다가 20대가 되자마자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되었고 몇 년 후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볼 기회도 없었고 특별히 나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결혼을 하자마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키웠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아이를 낳아 키우다 보니 힘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제 젊은 시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남편도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냈지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회사 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도 다 커서 얼마 전에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렇게 네 식구가 시끌벅적하게 살던 집에서 우리 두 부부만 살게 되었지요. 결혼을 하고 30년 가까이 아이들 키우면서 살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 집안이 온통 텅 빈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멀리 살고 있지는 않아서 주말이면 아들과 딸이 번갈아서 놀러도 오고 하지만 다 같이 함께 지낼 때의 그 기분은 들지 않더군요. 50대가 되고 나니 남편도 직장 생활이 편해졌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안정적인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사는 게 재미없게 느껴지더군요. 고생을 하면서 살 때는 힘들어도 뭔가 만들어 나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자식 결혼시키고 남편 직장 생활도 걱정이 없으니 삶의 목표가 사라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암튼 저는 그랬네요. 어쩌면 나이를 먹고 갱년기 증상이 와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분을 저만 느낀 게 아니더군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부쩍 말이 없어지고 아무 일도 아닌데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좋아하던 운동도 하지 않고 주말에는 집에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달라진 남편의 행동이 저는 신경이 쓰이더군요. 하루는 친구들을 만나서 요즘 남편이 조금 이상하다는 말을 했더니 누군가가 그거 남성 갱년기 증상 아니야? 남자들도 나이 들어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 갱년기 증상을 겪는다고 하더라고. 우리 남편도 그래서 병원 다니고 그랬잖아.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더니 정말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남성 갱년기의 증상이 딱 우리 남편의 증상과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는데 남편은 갱년기는 무슨 갱년기야. 나 아무렇지도 않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차려. 라고 하더군요. 평소에도 병원에 가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었는데 그런 일로 병원에 가자고 하니 거부감이 들었던 거지요. 할 수 없이 저는 인터넷으로 남성 갱년기에 좋다는 영양제를 사서 남편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남편의 증상은 변하지 않더군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큰아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니네 아버지가 요즘 자식 없이 지내다 보니 많이 허전하신가 보더라. 몸은 건강한데 통 기운이 없어. 사는 게 재미없다는 얘기만 하고 저러다가 우울증이라도 올까봐 걱정이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가 그동안 너무 일만 하면서 살아서 그래요. 아버지도 취미생활 같은 거 가지면 좋을 텐데 나중에 제가 아버지랑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는데 오자마자 쇼핑백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남편한테 주더군요. 아버지 이거 받아요. 제가 큰맘 먹고 아버지 선물 사왔습니다. 아들이 꺼내든 건 바로 커다란 전문가용 카메라더군요. 이거 비싼 카메라예요. 아버지 예전에 필름 카메라로 우리 남매 사진 많이 찍어주셨잖아요. 이거는 디지털이라서 필름도 필요 없고 그냥 막 찍으면 돼요. 아버지도 이제 취미생활 같은 거 하면서 사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카메라에 별로 관심이 없는지 시큰둥한 눈치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
무슨 마음인지 남편이 카메라를 들고 근처 공원으로 가더니 꽃사진을 잔뜩 찍어 왔더군요. 그리고 서재에 있는 컴퓨터로 본인이 찍은 사진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으러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혼자 공원이나 산으로 다니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출사를 다녔습니다.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진 동호회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남편이 사진을 계기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된 거지요. 쉬는 날 맨날 집에만 있다가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는 오히려 밖으로 돌아다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다시 활력을 되찾은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들이 준 선물이 남편의 생활을 바꾸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사진 찍는 일에 관심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나도 카메라 한번 배워볼까? 라고 말을 했더니 이게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사진 잘 찍으려면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당신한테는 무리야. 나 정도나 되니까 하는 거지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라며 저를 무시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지요. 남편 말대로 전문가용 카메라라서 그런지 버튼도 많고 복잡해 보이긴 하더군요. 괜히 말 한번 꺼냈다가 모함만 당한 저는 다시는 사진을 배우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출사를 다녀오면 서재에 틀어박혀 컴퓨터로 혼자 사진을 보기도 하고 가끔은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더군요.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주로 예쁜 꽃사진이나 풍경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찍고 다니더니 처음에 찍은 사진보다는 실력이 나아지기는 하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하루는 컴퓨터로 사진을 보는데 젊은 여자 사진이 잔뜩 있는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래서 이 여자는 누구야? 라고 물었지요. 그러자 남편은 누구긴 누구야 사진 모델이지 라고 하더군요. 저는 민망한 마음이 들어서 이런 사진도 찍냐고 물었더니 이런 사진이라니 이런 게 다 예술이야. 내가 맨날 꽃사진만 찍는 줄 알았지. 진정한 예술가는 인물 사진도 가리지 않고 찍을 줄 알아야 돼. 라고 하더군요. 하긴 누드 사진도 아니고 그냥 모델 포즈 취하고 찍은 사진인데 제가 너무 호들갑을 떤 것 같았네요. 그건 그렇고 사진 속의 그 여자는 50대의 나와는 달리 정말 젊고 예쁘게 생겼더군요. 나도 한때는 저런 싱그러움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니 서글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더 나이 들기 전에 나도 이렇게 좀 찍어줘봐요 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다 늙은 할망구 뭐가 이쁘다고 찍어. 당신 얼굴 찍기에는 카메라가 너무 아깝다 라고 하더군요. 비웃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확 때려줄까 하다가 겨우 참고 내가 할망구면 당신은 영감탱이야.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라며 화를 내었지요. 그러자 남편이 아니야 난 아직 팔팔해. 모임에 나가면 젊은 처녀들한테 오빠 소리 듣기도 하는걸. 당신이랑은 다르지. 라며 신소리를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거울을 보면서 늘어가는 주름에 한숨이 나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 속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남편 저녁도 챙겨주지 않고 알아서 먹으라고 했네요. 마음 같아서는 손톱으로 남편 얼굴에 고속도로를 내버리고 싶었지만 밥 한 번 안 차려주는 걸로 소심한 복수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남편은 요즘 부쩍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더군요. 어울리지 않게 청바지를 입기도 하고 어디서 요란한 모자를 구해와서는 쓰지를 않나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용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는 왜 그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냐고 물었더니 사진 찍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다들 멋지게 차려입고 오더라고. 나도 꿀리지 않으려고 옷차림에 신경 좀 써봤어. 라고 하더군요. 아내한테 옷 한 벌 사줄 생각은 하지 않고 본인 외모 꾸미는 데만 신경 쓰는 남편이 그렇게 얄미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1박 2일로 출사 여행을 다녀온 남편이 평소처럼 서재에서 사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평소처럼 내 할 일 하다가 과일을 깎아 남편에게 갖다 주었지요. 남편은 내가 온 줄도 모르고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을 해에 벌리며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가가자 그제서야 저를 본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급하게 컴퓨터를 끄더군요. 그러면서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노크도 없이 들어오냐며 저를 타박하더군요. 어색한 남편의 태도에 저는
노크는 무슨 노크야.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거 챙겼다고. 도대체 뭘 보고 있었길래 그렇게 화들짝 놀래? 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남편이 놀래긴 누가 놀랬다고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당신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런 거지. 됐고 밥이나 줘. 배고파.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남편이 컴퓨터를 끄기 전에 모니터에 뜬 사진을 봤었지요. 순간적으로 본 거라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잔뜩 헐벗은 여자의 사진 같았고 배경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어두운 모텔방 같았습니다. 지난번에 찍은 모델 사진이랑은 느낌이 달라서 스치듯이 봤는데도 기억에 남더군요. 하지만 일단 모른 척하고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였지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저는 서재로 달려가 컴퓨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남편이 사진을 보관하는 폴더를 열어 샅샅이 뒤져보았는데 특별히 이상한 사진은 없더군요. 어제 날짜로 찍은 사진도 별다를 거 없는 풍경 사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잘못 본 것 같다고 생각하며 컴퓨터를 끄려고 했는데 그 순간 남편이 선반 위에 올려둔 카메라가 보이더군요. 저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카메라에 들어있던 메모리 카드를 꺼내서 사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역시나 메모리 카드 안에는 컴퓨터로 옮겨두지 않은 사진 파일들이 들어있더군요. 그리고 그 사진들을 본 저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더군요. 사진 속의 여자는 얼마 전에 남편이 보여준 여자 모델이었는데 옷을 거의 입지 않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내 예상대로 모텔 침대였고 아무래도 그 사진들은 그 여자가 자는 동안 남편이 몰래 찍은 것 같더군요. 남편이 말하는 예술 사진과는 거리가 먼 추잡한 사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진을 넘겨보았더니 바닷가를 배경으로 그 여자와 남편이 다정하게 찍은 셀카가 나오더군요. 누가 봐도 사진 작가와 모델의 느낌이 아니라 다정한 연인이 데이트를 하다가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그걸 본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지요. 그동안 남편과 살아왔던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에 가서 찬물을 한 잔 마신 저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일단 그 사진들을 내 휴대폰으로 옮겨 담았지요. 그리고 카메라는 원래 있던 자리에 두고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뻔뻔한 얼굴을 보니 당장이라도 전부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주말이 다가오자 남편이 또 출사 여행을 갈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또 1박 2일로 가는 거야. 이번에는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당신 사진 찍는 동안에 나도 여행 좀 하려고. 라며 슬쩍 말을 건네보았지요. 그러자 남편이 예상대로 펄쩍 뛰면서 안 돼. 거기가 어디라고 따라와. 그리고 미리 예약이 다 되어 있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어디로 가는 건지만 알려달라고 했었지요. 남편은 춘천으로 갈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거짓말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 남편 휴대폰으로 예약 확인 문자가 온 걸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그 문자는 강릉에 있는 호텔에서 보낸 문자였고 예약 날짜도 남편이 출사를 간다는 날짜와 일치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말을 믿는 척하며 춘천 좋지. 잘 다녀와. 다음번에는 나랑도 같이 가고 라고 해주었네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예정대로 출사 여행을 떠났지요. 남편이 차를 타고 집을 떠나자마자 저도 터미널로 가서 강릉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예약한 호텔로 가서 일단 주차장을 살펴보았지요. 하지만 너무 일찍 와서 그런지 남편의 차는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남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하고 호텔 출입구가 보이는 커피숍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커피를 2잔쯤 마시고 났더니 드디어 남편이 호텔 문을 열고 로비로 들어서더군요. 제 예상대로 옆에는 젊은 모델 아가씨가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까르르 웃으면서 남편한테 애교를 부리더군요. 그걸 본 저는 다짜고짜 남편한테 다가가서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남편의 뒤통수를 냅다 후려쳐 버렸지요. 그러자 옆에 있던 여자애가 아줌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럼 넌 뭐 하는 짓이니? 젊은 처자가 다 늙은 유부남이랑 붙어 다니고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내 말에 남편이
당신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그리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여자는 그냥 사진 모델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맞아요. 저는 그냥 아저씨가 제 사진 찍어준다고 해서 만난 거예요. 보아하니 아줌마가 예술을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되게 몰상식한 행동이라고요. 남편의 말에 그 여자도 그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예술 좋아하시네. 요즘은 모텔 침대 위에서 예술 사진 찍고 그러나 보지. 그 말과 함께 저는 휴대폰에 저장해둔 야릇한 사진들을 남편과 그 여자에게 보여주었지요. 그걸 본 여자애는 경악을 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쩔쩔매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애가 손을 들어 남편의 뺨을 철썩 때리더군요. 여자애는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라며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둘이 불륜 사이는 맞는데 남편이 찍은 그 사진은 그 여자애도 모르게 찍은 몰카였더군요. 모델 여자애도 그런 사진이 찍힌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자애가 깊이 잠이 든 틈을 타서 남편이 몰래 야릇한 사진을 찍은 거였죠. 상황이 그렇게 되자 내가 남편을 혼내줄 것도 없더군요. 화가 잔뜩 난 여자애가 남편을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그걸 본 저는 혀를 차면서 똑같은 것들끼리 잘한다고 말해주었네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 보기 창피하다며 내게 와서 싹싹 빌었지만 저는 용서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왜 창피한 짓을 했냐며 남편에게 욕을 잔뜩 해주었지요. 이혼 후에 남편은 작은 원룸을 구해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자 저도 한동안은 우울증이 오더군요. 예전에 전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기운도 없고 입맛도 없어서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이 두고 간 카메라가 눈에 띄더군요. 그걸 본 저는 인터넷을 뒤져서 카메라 사용법을 알아냈고 무작정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밖에도 나가고 하다 보니 우울증이 많이 해소되더군요. 전 남편처럼 멀리 갈 것도 없이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주변의 소소한 풍경들을 찍고 있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이라서 그런지 솔직히 전 남편보다 제가 사진을 더 잘 찍는 것 같더군요. 이러다가 정말 사진 작가라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팔팔한 나이니까 못할 것도 없지요. 그런 생각을 하니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